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회사 2BA 오세창입니다. 오늘 저는 기준정보 관리 MDM을 넘어서라는 제목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저의 주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정보 관리에서 MDM은 모바일 디바이스 매니지먼트가 아니고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입니다. 이게 이그나이트 세미나로 진행되기 때문에 시간 제약이 존재해서 제가 혹시라도 발표를 뒤에 못할까봐 미리서 저의 결론을 좀 한 장 이 표지에서 말씀드리고 가고 싶은데요. 그동안 했던 그 관리라는 영역이라는 거에서 우리 다음으로 갈 때 무엇을 할 거냐가 가장 방향성이 중요한데, 일단 큰 주제 하나가 어떻게 거버넌스를 확보할 거냐와 기존의 관리였다면 이 관리를 서비스화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디지털 전환 시대에 있어서 데이터 거버넌스와 데이터 서비스는 굉장히 중요한데, 그 영역을 기준정보 거버넌스와 기준정보 서비스라는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많이들 아시지만 기준정보 마스터 데이터라는 것은 프로세스의 실행과 분석의 키가 되는 기업의 핵심 데이터를 기준정보라고 합니다. 기준정보라는 게 기존에는 뭐 기준정보 혹은 마스터 코드 이런 것처럼 아이디와 네임 정도로 구성한 단순한 어떤 코드를 넘어서서 비즈니스 정보의 특성을 기술하는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ERP나 SCM이나 MES 같은 트랜잭션 시스템에서도, 그리고 EDW 같은 분석 시스템에서도 전사적으로 기준 정보를 기준으로 사용하는 비즈니스 데이터인 것입니다. 조금 기준 정보를 넓게 정의를 하면 전사 기준 정보라고 해서 주로 ERP 같은 데서 쓰이는 그런 데이터도 있고, 실행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운영성 기준 정보도 기준 정보라고 합니다. 또한 여러 다른 시스템들을 사용하는 IT 코드나 비즈니스 코드도 기준 정보로 포함돼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준 정보를 잘 관리하는 거가 기준 정보 관리라는 영역인데, 제조 산업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드려보면, 예를 들면은 생산이나 이런 데서는 제품이나 원자재 같은 거가 기준 정보가 가장 중요한 기준 정보 유형이고, 예를 들면 경영관리 영역에서는 계정이나 자산, 원가, 임직원, 조직 같은 정보들, 혹은 물류 같은 데서는 로케이션 정보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로 속하고 있고요. 뭐 제조 영역에 좀 더 들어가 보면은 굉장히 기술적인 공정이나 공법, 그리고 품질 스펙 같은 것도 기준 정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방금 보여드리는 화면은 제조 산업에서의 기준 정보 예를 몇 개 설명드린 거고요. 업종별로 예를 들면 금융이나 뭐 유통이나 뭐 이런 데는 다른 형태의 기준 정보들이 나열될 수 있고, 사실은 뭐 그거의 넓이뿐만 아니고 깊이도 어느 정도까지 자세한 영역까지를 기준 정보라고 부르냐에 따라서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 정보가 왜 필요한가, 혹은 이런 디지털 DX 시대에 왜 기준 정보가 다시 한번 소환되는가에 대해서 설명드려보려고 합니다. 어플리케이션별로 데이터가 관리된다면 이렇게 각각의 어플리케이션별로 관리되는 데이터는 당연히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데이터가 부정확해지거나 시스템 간의 데이터가 중복되거나 데이터가 불일치되거나 아니면 회사에서 원하는 전체 데이터에 대한 완전성이 부족한 형태가 일반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관리를 추구하는 여러 디스플린들 중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접근했던 방법들로 보면 가장 일반적인 거가 차세대 같은 부분에서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데이터의 문제를 해결해 보자 하는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다른 방법으로, 두 번째 방법으로는 시스템 간에 필요한 데이터만을 인터페이스 함으로써 두 사이의 차이를 좀 없애보려고 하는 데이터 인터페이스 접근법도 사용했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트랜잭션적인 측면은 개별 어플리케이션에 남겨두고 분석이나 리포트적인 측면을 합쳐보라는 노력으로서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마트 같은 어프로치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데이터 통합 데이터베이스, 인터페이스, 데이터 웨어하우스는 좀 다르게 전사적으로 데이터 관리 허브를 놓고 이 데이터 관리 허브에서 좀 더 전문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함으로써 앞에서 말씀드린 부정확성, 중복성, 불일치성, 불안정성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있어 왔습니다. 이런 데이터 관리 허브 어프로치가 기준정보 관리 어프로치입니다. 요즘 들어서 다시 한번 이런 데이터 관리 허브, 기준정보 관리가 다시 소환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어플리케이션들이 자체적으로 개발해서가 아니고 만약에 패키지를 쓴다면 SaaS
쓴다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쓸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 또한 요즘 들어서는 기존에 만들어진 시스템과 별개로 DX 목적으로 개별적인 채널 앱들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도 기존에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통일성을 유지하면서도 빠르게 어떻게 앱을 구현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서비스가 필요해지기 때문에 데이터 서비스 역할을 기준정보 관리에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즉, MDM이 구축되고 나면 기준정보의 생성 및 활용의 전 영역에서 체계적인 거버넌스를 이루면서 전사적으로는 고품질의 동일한 기준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기준정보 관리 MDM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을 간단히 한번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사용자가 시스템 화면이나 또는 엑셀이나 그리드를 통해서 직접 입력하기도 하고, 여러 시스템들에서 API나 벌크 로드를 통해서 데이터의 등록이나 변경이 요청되게 됩니다. 그러면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검토되거나 승인되면서 승인된 데이터만이 마스터 데이터 레파지토리에 저장되게 됩니다. 물론 이 워크플로우 단계에서 데이터베이스 레파지토리에 저장되기 전에 중복이 검증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품질이 검증되는 역할, 데이터의 품질 부분이 확보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데이터의 레파지토리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준정보 배포라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경영계 시스템, 계정계 시스템, 정보계 시스템, 분석계 시스템의 관련 업무들이 필요한 부분이 배포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어디서 데이터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걸 필요로 하는 전체 어플리케이션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데이터를 유지하고 고품질의 데이터를 서로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준정보 관리가 일단 레파지토리에서 데이터가 모여지면 지속적으로 품질 관리가 이루어지고, 또 기준정보가 어디서 활용되는지 이런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을 가지실 수 있을 것입니다. 기준정보뿐만 아니고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다 이런 식의 중앙 관리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현실적으로 개별 어플리케이션별로 전문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하기에는 상당히 역부족인 문제가 발생을 할 때, 그렇다면 전체는 못하더라도 가장 필수적인 어떤 부분, 미니멈을 할 거냐라는 측면에서 회사에서는 전사적으로 기준 정보에 대해서만큼은 통일성을 좀 가져보고 통합 관리를 좀 하자라는 측면에서 MDM이라는 메커니즘이 작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는 DX 시대의 기준 정보가 앞서서 이런 역할을 해왔다라는 설명을 좀 드렸는데, 이제는 DX 시대, 디지털 전환 시대에 뭔가 변화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해왔던 데이터 관리 방법조차도 진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환경적인 변화를 한번 살펴보면 지금까지의 데이터 관리라는 게 주로 테크니컬 드리븐으로서 메타나 신텍스 중심의 관리를 많이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어떻게 생성하고 관리할 거냐라는 측면, 그리고 정형 데이터 위주의 관리를 많이 해왔고요. 실제 이것들의 데이터 관리 방법론적인 측면에서도 인하우스로 설계하거나 개발하는 데 좀 더 중점을 두었고, 어떤 부분적으로 뭐 DQ다, 메타다, 뭐 리니지 관리다 이런 식으로 기능 부분별 접근으로서 데이터 관리에 접근을 많이 해왔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DX 시대에는 기술이 뭔가 드리븐하는 것보다는 비즈니스 니즈가 요구가 되기 때문에 데이터의 밸류 중심적인 시각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리고 데이터가 어떤 스펙에 맞게 잘 이루어졌냐보다는 데이터가 니즈에 맞게 잘 활용되는가라는 측면에서 무게중심을 좀 옮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형 위주의 데이터에서 비정형이나 빅데이터라는 부분이 점점점 커질 때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거냐, 어떻게 관리할 거냐가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요인 중에 하나인데, 앞에서도 제가 한번 설명드렸지만, 기존에 우리가 회사 자체적으로 어떤 시스템을 설계하고 개발할 때는 우리가 사전에 관리 방법을 정해놓고 관리 설계를 하면 그거에 맞춰서 시스템을 잘 만들면 됐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패키지를 많이 쓰고, 그리고 사스 클라우드 시대에 사스 어플리케이션을 많이 쓰게 되는데, 이 여러 여러 사스를 쓰면서도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어떻게 일관성을 가져갈 거냐, 이런 측면에 고민들을 많이 해야 되는 타임이 됐습니다. 그리고 부문적으로 기능적으로 접근했던 거를 어떻게 통합적으로 플랫폼적으로 접근할 거냐라는 니즈를 받게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가 제가 제일 첫 장에서 이제 관리를 넘어서서 거버넌스나 좀 서비스로 가야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렸는데요. 이 거버넌스라는 단어가 참 어려운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누가 뭐 무엇을 결정하는 것도 거버넌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IT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잘 알면서도 정작 저희가 IT 거버넌스의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혹은 데이터 거버넌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아직도 좀 브로드하게 이해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 나름대로 이 IT 거버넌스 혹은 데이터 거버넌스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마스터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이야기를 드려보면, 일단 출발점이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의 시스템에서 중앙 집중적인 사고에서 관리라는 용어를 좀 써왔는데, 이제 앞으로 시대는 좀 더 분권화적인 측면이 됐을 때 이 분권화를 이루고 디센트럴라이즈가 되는 환경에서도 원래 하려고 했던 그 관리라는 측면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는 거냐, 이 부분이 거버넌스의 가장 필요성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관리라는 측면을 품질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보면, 스펙에 맞춰서 뭔가를 잘 하는 거가 관리라고 생각, 표준에 맞춰서 잘 하는 게 관리라고 생각했던 시각을 바꿔서 어떻게 잘 활용될 수 있는 거를 만드는 거가 잘 관리의 좀 더 상위 개념으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거버넌스라는 단어를 전체적인 환경이나 아니면 현재 돌아가는 작동하고 있는 거를 매저하고, 그리고 그 매저에 맞춰 상황 판단을 해서 어떤 디렉션을 주고 방향성을 주고, 그리고 그 디렉션대로 여러 분산된 것들, 시스템들에서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모니터링하고 있는, 이 모니터하는 측면을 거버넌스라고 할 때, 기준 정보도 역시도 이렇게 변화된 환경에서 거버넌스를 어떻게 달성하는 적인 측면에서는 일단 변화된 환경을 매저하면서, 그리고 어떻게 가야 된다는 방향성을 여러 어플리케이션들한테 표준을 제시하면서 그 표준대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이 움직이고 있는가를 늘상 모니터링하는 것가 마스터 데이터 거버넌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들 아시는 다마 데이터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션에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 휠인데요. 다마 휠이라고 많이 부르는 건데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다마에서는 이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성숙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는 데이터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각 데이터 관리 펑션들이 조화를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이제 다마에서 이 DA 데이터 아키텍처 드리븐 테크니컬 중심적인 요소들을 보면, 예를 들면 데이터 아키텍처라든지 데이터 모델링 디자인이라든지 데이터 퀄리티, 메타데이터, 데이터 스토리지, 오퍼레이션, 이런 것들은 지금까지 우리가 기존에 클래식하게 많이 해왔던 데이터 관리 기법들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더 많이 하는 건 이런 기존에 해왔던 DA 중심의 테크니컬 접근법은 당연히 있고, 그 이후에 데이터 거버넌스 중심의 비즈니스 중심의 접근법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지금까지 해왔던 DW나 비즈니스 인텔리전스, 그리고 도큐멘트 컨텐트 매니지먼트, 데이터 인티그레이션, 데이터 시큐리티와 더불어서 마스터 데이터 매니지먼트 혹은 레퍼런스 데이터 매니지먼트도 또한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저는 항상 이 휠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데이터 거버넌스 중심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 그리고 앞으로 할 일들이 좀 더 어떻게 균형과 조화를 이룰 거냐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저희가 전통적으로 DA 중심으로 테크니컬 어프로치 해왔던 것과 앞으로 우리가 좀 더 해야겠다고 맘먹은 DA 기반의 비즈니스 오리엔트 어프로치의 비교를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데이터 표준, 데이터 구조, 데이터 품질, 데이터 흐름, 데이터 사용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왼쪽에 회색으로 좀 많이 박스로 그렸던 게, 예를 들면 테크니컬 메타, 표준 용어를 관리한다든지 데이터 도메인을 관리한다든지 표준 코드 관리했다는 게 주로 이제 데이터 테크니컬 메타였고요. 그리고 ERD를 그리면서 테이블이 어떻고 컬럼이 어떻고 컨스트레인트가 어떠해야 된다라는 걸 관리를 했고요. DQM이라는 건 신텍스 룰을 위해서 위주로 DQM을 하고 데이터베이스에 들어있는 사후 검증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플로우 관리로 해서는 데이터 리니지가 어떻게 관리를 돼야 되며 인터페이스 정의를 우리가 어떻게 관리해야 됐다는 거를 많이들 했었습니다. 그리고 임팩트 어널리시스 통해서 오류나 변화에 따른 영향도 분석을 많이 했었는데, 앞으로의 방향성은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좀 더 나가서 거버넌스 기반의 비즈니스 기준 관리로서의 MDM의 역할, 그리고 빅데이터 시대의 메타데이터의 역할, 이건 주로 이제 비즈메타적인 측면에서 객체 간 관계 관리라든지 업무 용어나 온톨로지 관리,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요. DQM에 있어서도 지금까지 신텍스 룰 위주가 아니고 시멘틱 룰 위주의 DQM이 좀 필요하다. 그리고 DFM도 데이터 컴플런스를 위배하는지를 좀 챙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데이터의 유시지 측면의 관리도 데이터 카탈로그로 좀 더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흐름으로 보면 지금까지 테크니컬 메타나 ERD, DQM을 주로 많이 하셨다면, 기업에서는 이제 웨이브 1이나 2로서 MDM, DQM 어드밴스, 그다음에
메타4 빅데이터, 데이터 카탈로그 같은 접근법이 이제는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앞으로 마스터 데이터 관리라는 거가 이제는 조금 더 나가서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큰 틀 안에서 MDM, DQM, 메타, DI 데이터 관리 카탈로그가 좀 더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측면인데 이 통합이라는 측면은 이런 겁니다. DQM에서 사용하는 품질 규칙이 MDM에서 사용할 수 있고 메타에서 정의한 스키마 정보를 MDM이나 DQ에서 또 재활용돼야 되고 이렇게 매핑 정보가 DI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런 것들이 비즈니스 업무용으로 검색하는 측면도 비즈니스용으로 검색하더라도 테크니컬 메타하고 연결되는 고리, 즉 여러 가지 요소들 MDM, DQM, 메타, DI 데이터 카탈로그가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거버넌스라는 이름으로 전체 프레임워크에서 각자 협업할 수 있는 구조를 어떻게 만들 거냐가 이제 회사에서 데이터 관리를 넘어서서 데이터 엔터프라이즈 데이터 거버넌스 관점에서 기준정보 관리도 좀 바라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역시 이그나이트 세미나다 보니까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가는데요. 마지막 장입니다. 지금까지 주로 기준정보 관리가 기준정보 거버넌스로 좀 더 전환하고 확대돼야겠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제 기준정보 서비스라는 이름으로 좀 더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준정보 관리라 하면 오른쪽 그림에 있는 중앙집중형 관리처럼 여러 어플리케이션에 있는 데이터들을 한 군데서 중앙에서 통제하는 형태의 중앙집중형 관리가 가장 일반적이었습니다. 혹은 그냥 놔두고 모으기만 하자는 측면에서 콘솔리데이션, 통합형 관리가 일반적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중앙에서 모으는 측면, 그게 맞는 형태의 거버넌스가 맞는다면 그렇게 하고 중앙집중형을 하고 통합형이 맞는다면 통합형으로 거버넌스를 하되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는 개별 어플리케이션과 중앙에 있는 MDM이 협업형으로 즉 어떤 건 중앙에 모으고 어떤 건 좀 분권화시키는 협업형 기준정보 관리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이 가운데 있는 MDM의 역할은 이제 관리자적인 걸 넘어서서 기준정보 서비스로 지내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기준정보 서비스가 되면 개별 어플리케이션들은 기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거가 SQL 쿼리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고 API를 통해서만 접근하도록 통제가 될 것이고요. 이제 전통적인 기준정보 도메인 앞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디지털 전환 시대의 앱들이 필요로 하는 여러 기준정보로서 기준정보 도메인의 확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터 데이터 애저 서비스로서 ID 체번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컨텐츠 서비스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주소 밸리데이션, 이메일 밸리데이션, 계좌 밸리데이션 같은 것도 이제는 뭐 특별히 관리라는 이름을 붙이지 않고 우리가 그냥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서비스로 써서 여러 어플리케이션들이 이런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해야 되는 거가 기준 마스터 데이터 애저 서비스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비스 MDM의 레디 조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많은 어플리케이션들이 뭐 일부가 그렇지만 사실 MDM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수행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순하게 데이터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어떤 사람이 누가 승인하고 결제를 하는 거는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수행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워크플로우 기반으로 할 때 액티비티의 흐름이 아니고 그건 당연하고 그 특정 액티비티를 해서 어떤 데이터까지만 할 수 있다는 그 거버넌스의 범위를 좀 더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누가라는 걸 할 때 기존에는 누구를 그냥 자연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하다 보니까 조직이 변경될 때마다 굉장히 회사가 어려웠는데 정확한 직무 기술에 의해서 롤 베이스로 수행 주체를 좀 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이 기준정보 관리의 워크플로우가 액티비티의 흐름은 물론이고 관리 대상의 거버넌스의 명확화 그리고 롤 기반의 수행 주체의 정의가 좀 필요하다는 측면이 서비스 레디 MDM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요즘 들어서는 굉장히 많은 요건들이 속성들이 추가될 때마다 시스템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MDM은 모델링 기반으로 정의를 하면 UI가 노코딩으로 자동 생성되는 노코딩 MDM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설명드렸던 DQM과 업무 규칙을 공유하는 거, 메타와 스키마를 공유하는 거가 서비스 레디 MDM의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기존 기준정보 관리가 이 디지털 전환 시대에 다시 한번 호출되고 있다. 왜냐하면 디지털 시대에 개별적인 채널 앱들이 생기면서 또 기존 레가시와의 전사 기준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필요성 때문에 기준정보 MDM이 필요한다는 측면에서 DX 시대의 MDM의 역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거가 관리를 넘어서서 마스터 데이터 거버넌스와 마스터 데이터 서비스로 진화해야 된다는 제목으로 설명드렸습니다.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